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잘못된 운동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병원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혹시 무거운 아령을 무리하게 드는 습관, 젊은 시절 하던 격한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지만 잘못된 방법은 독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킨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92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입니다. 제게 오는 환자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아프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노인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손상의 70% 이상이 운동 중 부상에서 비롯됩니다. 이 부상은 단순 통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척추 수술, 심지어는 심장 수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운동이 문제라기보다 잘못된 운동 습관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과거의 자신을 따라가려 합니다. 40대, 50대 때 하던 러닝, 격한 등산,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것이죠. 몸은 이미 노화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몸을 믿고 있는 겁니다. 본능은 예전처럼 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본능은 당신을 배신합니다. 60대 이후 무리한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심장에 과도한 압박을 줍니다. 본능대로 달리면 몸은 결국 비명을 지르며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운동을 세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하지만 연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2배 높이고 무릎 관절염 악화 속도를 3배 빠르게 합니다. 반대로 가볍게, 꾸준히 하는 저강도 운동은 수명을 늘리고 수술 확률을 낮춥니다. 즉,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운동의 질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남성 환자는 매일같이 젊은 사람들과 헬스장에서 고중량 스쿼트를 했습니다. 운동은 강해야 살 빠지고 몸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걷지도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이 내 몸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운동이 내 무릎을 앗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수술대에 오르는 60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운동을 잘못한 탓이라는 점입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잘못된 운동을 해서 아픈 겁니다. 다시 말해, 운동은 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 습관이 잘못되면 칼날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문제일까요? 갑자기 시작하는 격렬한 조깅, 무거운 아령을 욕심내어 드는 웨이트, 관절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인 점프 운동,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격한 스트레칭, 나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등산, 그리고 의학적 검진 없이 무작정 따라하는 유행 운동들. 이 습관들이 바로 당신의 심장과 관절을 위협하는 숨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반전은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전환하면 심장은 되살아나고 관절은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근력 밴드 운동, 호흡 운동,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예방책입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그러나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됩니다. 환자들은 공감합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처럼 몸을 쓰다가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술대 위에서 후회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남기는 말은 그때 욕심만 안 부렸더라면입니다. 그들의 후회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증거는 명확합니다.
유럽 노인 건강연구에서는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의 의료비가 격렬한 운동을 무리하게 지속한 그룹보다 40% 낮았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올바른 운동 습관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아직 괜찮아.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위험합니다. 지금 내 관절이, 내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에서 숨이 차고 운동 후 통증이 오래 간다면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 방법을 바꿔라. 이것이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마인드리딩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만 하면 다 좋다라는 말에 속아 무작정 몸을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저는 92세까지 진료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이 운동 때문에 건강을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습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아령과 바벨을 무리하게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젊을 때는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근육보다 관절과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남성 환자 중 고중량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무리하다가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 손상으로 수술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육은 금세 피곤해도 회복하지만 관절과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빠른 속도의 러닝머신 달리기입니다.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박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 탄력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러닝은 심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온 60대 환자들의 상당수가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달리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무리하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에 충격을 주는 점프 운동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텝박스 점프, 줄넘기, 에어로빅 중 고강도 점프 동작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체중이 실리며 무릎 관절에 57배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 없었을지 몰라도 60대 이후 연골은 이미 닳아있고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칭을 준비 없이 과격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무조건 길게, 세게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의 근육과 인대는 이미 탄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미세 파열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요가 동작을 무리하다가 허리 근육이 찢어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70대 여성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강도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호흡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등산에서의 과도한 무리입니다. 산은 심폐기능을 키우는 좋은 운동이지만 60대 이후 과도한 등산은 위험합니다. 가파른 경사에서 심장은 과부하를 받고 무릎은 체중의 8배까지 압박을 받습니다. 실제로 등산 후 무릎 인대가 파열되거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환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상까지 가야 성취감이 있다라는 고집이 결국 병원 침대 위로 가는 티켓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유행하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습관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플랭크 챌린지, 스쿼트 100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운동은 젊은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부상 위험이 더 크고 회복은 더디게 옵니다. 실제로 손주가 하는 운동을 따라하다 허리를 다쳤다라는 어르신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따라하기는 곧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없이 운동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폐, 관절 상태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건강검진이나 의사 상담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점검도 안 하고 고속도로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오는 현실을 저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이쯤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운동 관련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운동을 잘못해서 오히려 병원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이 병원비를 늘리는 길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진실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동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 호흡 훈련 같은 저강도 운동은 60대 이후에야말로 필수입니다. 올바른 운동 습관만 지켜도 수술대에 오를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반전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젊은 시절 운동을 고집한다면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습관을 바꾸면 70대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80대에도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심장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상에서 저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그냥 욕심 부리지 말 걸 나도 늦지 않았는데. 저 역시 그 말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본 수많은 사례들이 같은 후회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하는 운동 습관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회적 증거는 분명합니다. 일본 장수마을 오키나와에서는 80대 어르신들이 매일 가볍게 걷고 소규모 공동체 운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심장질환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 습관이 장수의 비결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내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겁니다. 무릎이 이미 경고음을 보내고 심장이 두근거림으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마인드리딩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리하지 않는 올바른 운동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독이 될 수도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도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심장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고 관절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90년 가까이 살아오며 환자들을 지켜봤고 직접 몸으로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올바른 운동 습관은 노화를 늦추고 병원비를 줄이고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 5회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은 40% 감소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단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질 정도로 빠른 걸음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기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적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근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심장을 지켜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당이 높아져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아령이나 덤벨이 부담스럽다면 물병이나 고무밴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는 스쿼트, 벽을 밀며 하는 푸시업, 밴드를 이용한 가슴과 어깨. 운동은 60대 이후에도 안전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도 크게 떨어집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단순 골절이 아니라 심장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넘어짐은 70대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2위입니다. 단순히 한 발로 서기, 가볍게 발끝으로 서서 버티기, 균형봉 잡고 걷기 같은 훈련만 해도 낙상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균형 운동은 단순히 넘어짐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는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몸만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감정과 스트레스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같은 정적인 운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의 심호흡 명상만으로도 협심증 증상이 줄어들고 불안과 불면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은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감정기관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곧 심장을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과 병행하는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만 하고 여전히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면 심장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적절한 운동과 함께 저염저당고 섬유질 식단을 유지하면 심장은 놀랍도록 회복합니다. 실제로 6개월간 걷기와 저염식을 병행한 환자들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운동은 혼자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음식과 함께할 때 약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휴식과 회복의 습관입니다. 운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더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회복 시간을 주어야 심장이 강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과 혈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운동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 시간 운동보다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약처럼 정량이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장수마을에서는 80대 주민들이 매일 30분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만 했지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강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과학과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은 평소 운동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운동 부족보다 잘못된 운동이 더 큰 원인이 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만 꾸준히 해도 심장마비 발생률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잘못했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몸은 회복합니다. 심장은 당신이 다시 돌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 들어서도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10년 이상 젊은 심장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후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운동을 더 일찍 제대로 할 걸.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꾼다면 수술대가 아니라 공원 산책길에서, 병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사회적 증거는 이미 쌓여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저강도 운동 150분, 근력 운동주 2회를 권장합니다. 이 지침을 지킨 사람들의 의료비는 30% 절약되었고 평균 수명은 5년 늘어났습니다. 운동 습관 하나가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지켜준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젊어, 괜찮아. 내 몸은 다르니까. 그러나 당신의 무릎이, 허리가, 심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방식을 바꿔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수천 명 환자의 후회가 모여 전해주는 마인드리딩 같은 경고입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심장은 여전히 젊음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만 하면 다 좋다고 믿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젊어질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려야 효과가 있다. 젊은 사람처럼 해야 늙지 않는다. 그러나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나이를 무시하고 운동을 접근하면 결국 지켜야 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저는 평생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오해 때문에 병원에 오는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미국 노인건강연구소는 65세 이상 환자들의 운동 부상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운동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몸이 아니라 생각이 병을 만든 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더 세게, 더 오래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스포츠를 즐기던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러나 노화된 관절과 혈관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다릅니다. 본능대로 달리고 들어올리고 버티면 몸은 금세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국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병원 침대 위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운동을 많이 해왔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이 적절한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보다 수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무릎과 고관절 수술 비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강해야 산다는 믿음은 가장 큰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는 평생 건강을 위해 에어로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강한 점프 동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이 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날 무너뜨렸네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동 부상 환자 중 절반 이상이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한다. 고통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이 심장을 압박하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결국 병원비를 늘려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이, 무거운 바벨보다 가벼운 밴드 운동이, 고강도의 점프보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시니어는 심장마비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비결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실제로 75세 환자도 올바른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한 뒤 혈압이 안정되고 약물 복용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아픈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병상 위에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